오늘은 기후 미식회 소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 프로그램 마칠 때쯤에 문자 사연이 왔어요. 저희 프로그램 단골 청취자분이신데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생선을 30년간 드시지 못하셨다. 그래서 생선은 뭐 독특한 식감이나 냄새 때문인지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아예 못 먹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남정입니다. 다시 뵙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제가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어떤 생선도 드시지를 못하고 익힌 오징어만 가끔씩 이제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젓갈, 뭐 발효 생선 이런 거는 못 드신다고 하는데 생선을 좀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게 안타깝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의 몸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더 다르고요. 네. 또 하나 우리 몸에서 어떤 음식을 대할 때 거부하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네네.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건 참 살면서 불편한 일이지요. 근데 그 음식을 거부하는 반응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몸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체했거나 이렇게 이제 몸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네.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에서 그 생선의 냄새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먹으면은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알겠는데 네.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 말고도 네네. 사실 생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냄새 때문인데요. 이 후각이 예민한 분들은 네. 우리가 보통 냄새에 대한 기억은 미각 같은 경우는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것은 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갖고 태어나는? 우리 몸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후각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나머지는 다 학습에 의해서 채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 본능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본능 안에 생선을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태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몸이 인식을 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생선을 싫어하죠. 그런 그렇군요. 이유에서. 네, 조금 이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아니면 좀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네, 좀 맞습니다.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익힌 오징어를 좀 자주 드셔야겠어요. 안타깝지만.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기후 위기 저희가 또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어떤 게 바람직한 먹거리일까? 요건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네. 이 방송을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온실가스의 26% 정도가 먹거리에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26% 중에서 50%가 육류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체 온실가스의 13% 정도가 우리가 먹는 고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고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식습관을 실천하는 앞에 생선 못 드셔서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몸이 반응하진 않지만 머리로 거부하는 그런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례인데요. 네. 예전에는 채식주의자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채식지향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봤나요? 그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맞습니다. 네, 그리스의 네. 철학자이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낸 분인데요. 그분이 그 채식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예전부터 그렇구나. 그 철학자들 중에서는 음. 채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식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음식이라는 거는 먹음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네. 그럼 맛도 있어야 되고 좀 건강적으로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웃으시는데. 네, 네네네. 네.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단맛, 짠맛, 그 다음에 네. 감칠맛을 좋아하고요. 쓴맛과 신맛은 싫어하지만 이 다양한 음식에서 느껴지는 네. 다양한 맛을 즐기면 육식, 고기를 먹지 않아도 오히려 더 다채로운 그럼요, 맛들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각이 살아나겠네요. 네,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다양한 맛을 즐기지 못하죠. 아, 그건 그래서 또 제가 생각 네, 못 해본 포인트인데. 채식 네. 지향자들이 지향자들이 다양한 음식 또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채식 지향자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아무것도 그 고기에서 나온 부산물 고기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않는 그 채식 지향자들을 우리가 비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비건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우유 정도는 먹는 그런 채식 지향자들을 락토 베지터리언. 락토. 네, 베지테리언. 그다음에 이제 네. 달걀은 괜찮아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보 베지터리언. 오보. 그다음에 락토 오보 베지터리언. 두 네, 개는 그러면 먹겠다. 이제 네네. 그죠. 그리고 뭐 꿀 요 정도까지 네. 직접적인 동물은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페스코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류는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선 같은 그런 것들은 먹는. 생선하고 뭐 닭, 우유 이런 거. 네. 그다음에 폴로는 거기에 닭고기까지. 네.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락토 오버는 닭고기 먹지 않습니다. 네. 폴로 정도 되면 닭고기를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테리언이라고 평소에는 잘 육식을 먹지 않지만 가끔 상황이 되면 먹을 수 있다. 네. 저도 플래시테리언 정도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지 않겠다는 보다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네. 맞춰서 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한 명의 채식주의자, 완전 채식주의자보다는 여러 명의 불완전 채식주의자가 더 지구에게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한 명의 신념보다는 네네. 그게 얼마나 강한 신념 아무리 강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네, 맞습니다. 네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씩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조금씩 그걸 늘려가 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1307번님. 비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주변에서 저의 먹거리 선택에 대해서 집중 견제가 들어와서 위축된다.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비건 소개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대중적인 집단에서 조금 이제 다른 생활 방식을 택하면 그렇죠. 막 궁금해하죠. 왜? 도대체 왜? 이러면서 네네, 계속 맞습니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미 외국은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래서 맞아요. 급식에서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식 급식을 하는 저탄소 급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을 들여다보면 채식 급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좀 너무 좀 진보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견제들이고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소신껏 또 내 삶을 또 지켜나가다 보면 그게 남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도 네.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주 보편적으로 급식에서조차도 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게 특별한 어떤 그 행동 방식은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거라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불편해도. 네, 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상담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부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회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살면서 회를 먹고 싶지 않다고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회를 먹으면 약간 양맛이 난대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양맛이 왜 나는 건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 맛있는 회를 먹을 수는 없을까요? 하셨는데 정말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부산에서 자라서 어릴 때 막 회를 퍼먹었대요, 숟가락으로. 근데 확실히 좀 수도권에서 좀 싱싱한 회를 찾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 회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그런가요?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저희 그 외할머니가 계신 곳이 포도밭을 크게 했었어요. 네. 예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서 어렸을 때 포도밭에서 놀면서 뭐 상품성이 떨어지는 네. 알이 정말 굵고 한 송이에 한 5-6개밖에 알이 달려있지 않은 그런 포도들을 따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포도밭이 없어져서 그런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죠. 사는 포도는 그런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포도를 아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가끔 유기농으로 봉지 씌우지 않은 포도들 중에서 그런 맛이 나는 포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과 제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거죠. 자연산이고 싱싱한 그런 회를 먹다가 양식일지도 모르고 네. 또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던 것들은 어찌됐든 물에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 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너무 좋았던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네요. 참,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참 환경을 위한 식사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